안녕하세요. 서울예일치과의 김기도입니다. 오늘은 틀니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무치약이란 치아를 치료할 때는 임플란트란 아주 좋고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치료법이 있거든요. 비용과 수술의 부담감 측면에서 틀니를 선택하실 수 있지만 임플란트에 비해 적응 기간 동안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란 큰 덩어리가 입안에 들어가는 시술이기 때문에 물론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불편을 느끼거나 이제 뭐 실제로 불편하지 않음에도 이제 그 크기에 대한 위화감으로 이제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므로 그때는 다른 치료, 즉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또한 틀니의 그 치아는 기성품입니다. 뭐 색상이나 모양은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고요. 만약 이것을 정말 변경을 원하시면 이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도자기를 쌓아서 구워야 되기 때문에 치아 개당 30에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100이면 100 다 다르고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시술하기 전에는 의사도 환자의 몸 상태를 잘 모릅니다. 때문에 결국 최선을 다함에도 틀니가 맞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틀니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환자가 그거를 적응하냐 안 하냐, 그 한계를 내가 감수하냐 안 하는 거는 의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직접 해서 환자 입안에 넣어봐야지. 그리고 환자가 결정하는 거죠.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틀니는 클수록 안 아픕니다. 뭐 이제는 이걸 이제 눈신 효과라고 하는데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덜 아픕니다. 또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덜그덕거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덜그덕거리지 않고 딱 맞는 틀니를 만들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음식이 낀다, 이제 틀니를 끼고 빼기 힘들다 하시면서 이제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딱 맞는 틀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덜그덕거리는 틀니는 불안해서 딱딱한 음식을 절대 씹으실 수 없어요. 또한 틀니를 하시고 깍두기도 씹으시고 저작이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선천적으로 살이 약하신 분들은, 잇몸 살이 약하신 분들은 저작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환자 개인의 특성이므로 미리 알 수는 없고요. 시술을 해보고 실제로 틀니를 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틀니를 처음 착용하시면 발음이 어눌하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당연히 어눌하죠. 입안에 그렇게 큰 플라스틱으로 다 덮어놨는데 어눌한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적응과 연습이 되면은 거의 발음 정확해지십니다. 또한 입을 더 도톰하게 보이고 싶으셔서 틀니를 앞으로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이제 틀니의 완성도와 환자를 위해 절대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틀니의 이빨을 앞으로 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잇몸이 받침대가 되면서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씹을 때마다 틀니가 뒤가 들려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틀니로 우리가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용적인 목적으로 틀니를 변경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틀니와 계속 비교하시는 분들인데 10년 전의 틀니는요, 또 환자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시고 잇몸 상태도 좋으시고 한때 틀니잖아요. 그때 낀 틀니가 10년 동안 적응한 거예요. 10년 전 틀니와 제가 한 틀니를 비교하자면 전 당연히 제가 해드린 틀니가 더 좋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10년 전의 틀니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지금의 틀니가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든 틀니는 지금 환경에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상황의 틀니를 만들어 드린 거니까 다만 적응하는 시간과 노력이 드니 인내하고 적응해서 좀 더 튼튼한 틀니를 쓰시길 바랍니다. 틀니를 처음 쓰시면 볼과 혀를 씹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적응되면 차차 없어지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틀니를 많이 해보니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 여기서 젊다고 하시는 건 만 65세 이전인 분들은 거의 적응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틀니 처음 쓰시는 분, 그리고 씹는 힘이 강하신 분, 그리고 어쨌든 적은 수라도 본인 치아로 식사하셨던 분은 틀니를 쓰시게 되면 많이 화내시고 짜증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틀니 끼면서 이제 얼굴이 좀 더 뭐 주름이 없어지고 도톰해지고 뭐 하면서 이제 이뻐지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은 적응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틀니 말고 임플란트 같은 다른 더 좋은 치료법이 있으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부분 틀니를 하시는 분들도 계는데 부분 틀니는 거는 부위 고리가 보입니다. 또 자연치에 걸어서 만들기 때문에 자연치에 도자기 치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부분 틀니 경우 이제 한쪽에만 치아가 있으면 이제 틀니가 그 치아를 잡고 돌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해서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틀니는 마모에 약한 레진이라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1년에 2, 3회 보수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수리 비용은 발생하고요. 그리고 안 아프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고요. 안 맞는 틀니는 잇몸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본인이 안 아프시더라도 정기적인 체크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체크 받으시고 하셔도 틀니는 5에서 7년에 한 번씩은 새로 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틀니를 거는 치아가 흔들리거나 부러지면 그 틀니는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로 만든 치아가 흔들리거나 부러지는 것은 관리를 소홀히 하시거나 혹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틀니를 거는 치아는 틀니가 그 치아를 흔들기 때문에 보통 5년 이상은 쓰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소 1년에 2회 이상의 틀니 수리나 체크를 반드시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임플란트 거는 치아가 이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체크가 필수이며 틀니가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셔서 안 오셨다 하시더라도 안 오시면 이제 임플란트가 파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틀니는 전용 세제나 주방 세제로 닦으시고요. 치약으로 닦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숟가락도 치약이 아니라 퐁퐁으로 닦으시잖아요, 그죠? 치약으로 닦으시면은 금속이나 플라스틱은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치약으로 숟가락 안 닦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주무실 때는 잇몸의 휴식을 위해 틀니는 빼주시고요. 뺀 틀니는 반드시 찬물에 담그셔야 됩니다. 소독한다고 뜨거운 물에 담그시면 플라스틱이라 변형이 오고요. 그리고 틀니는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최종 완성된 틀니가 오면은 이제 4에서 6개월 적응이라는 다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니가 완성된 날, 즉 최종 틀니가 온 날이 치료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때 잘 오셔야 되고요. 미용적인 목적이나 혹은 뭐 얼굴이 틀어진다, 얼굴이 바뀌었다, 혹은 뭐 음식이 안 넘어간다, 발음이 안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절대 틀니는 깎아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환자의 완벽한 진료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임시 틀니는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틀니를 정성 들여서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들어도 이렇게 불편한데 임시 틀니는 1, 2주 만에 그냥 본뜬 틀만 가지고 대충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편하지 않고요. 얼굴 형태를 맞추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틀니는 어떠한 이유라도 수리나 환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시 틀니는 무엇을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틀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틀니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대부분 사람들은 고기 깍두기 잘 드시면서 감사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틀니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미가 급하신 분들은 화를 내시거나 저나 직원들한테 이제 폭력적인 언행 혹은 행동을 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자료 요청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원장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용이나 강의용으로 좀 쓸 수가 있는데 절대 환자의 개인정보랑 얼굴 화면은 절대 노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환자분이 저와 직원분들을 존중하고 믿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